오케이. 자, 1 테스트 한번 좀 다 펴주세요. 독해랑 어법이랑 둘 다 푸면 돼. 했는데 같이 그 대사부분 바꾸는 거 문제 하나 그냥 쌤이 원래 문장 똑같이 했어요. 그랬냐? 같이. 그러니까 답이 안 써있다고? 네. 아, 그래? 그건 내가 따로 봐줄게. 잠깐만, 일단 글씨를 이 정도면 보이냐? 뒤에? 잘 보여? 잘 보여? 오케이. 자, 일단 띄워놓고. 자, 여러분 한 번 좀 봅시다. 결과 좀 볼게요. 봐봐. 어디 어떤 거? 이거 똑같이 생겼네요. 오케이. 다른 그거 동훈이. 오케이. 자, 그러면 예문은 하나도 안 썼구만, 다시야. 본문 진짜 많이 안 했어? 오케이, 알겠어. 자, 너 경기. 그다음에 척추는 어떻게 나올까? 척추는 이 부분에 진도 안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잘했네. 그거 감안해서 이건 아직 다 못하고 해. 오케이. 좋았어. 자, 뭐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거 독해, 구문 독해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펴보세요. 1번부터 한번 같이 볼게. 자, 처음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구문은 뭐냐면요. 이 두 번째 구문이야, 두 번째 줄. 여기 앞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 So don't be angry at a friend. 친구에게 화내지 말아라. 어떤 친구냐면 who told your secret. 당신의 비밀을 말했던 친구 이렇게 되는 거죠. 관계 대명사가 꾸며주는 거.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아. 아니, 문제는 뭐냐면은 이 부분인데 여기서 얘들아 이 for가 내가 써놨다시피 왜냐하면이라는 뜻이 있어. 왜냐하면 이게 접속사야. 접속사. 그래서 보통 이제 어떻게 배우냐면은 전치사 이 for 앞에 콤마가 붙어 있을 때 보통 접속사의 역할을 한다 이러면서 이제 많이 외우더라고요. 예, 대체적으로 그렇게 많이 나와. 대체적으로. 그래서 뒤에 주어 동사라는 형태가 나온 건데 뒤를 보면 또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되어 있어. 도치가. 이건 이제 어떤 구조냐면은 쌤이 여기다 따로 써줄게.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so 동사 주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neither라고도 쓰고 또는 nor라고도 쓰거든요. neither 또는 nor. 그래서 neither 동사 주어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회화에서 나도 라는 말을 영어로 뭐라 하냐? 나도 me too 이렇게 하죠. me too. 그쵸? 우리 me too 운동이라고도 있잖아. 그렇잖아. 됐어? 그러니까 그 나도 그래 라는 말이 얘랑 똑같아요. 소 동사 주어랑 똑같은 거야. 됐어? 내가 예시 보여줄게. 자,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he is 그 다음에 good at 네. 죄송합니다. 네.
자, he is good at playing soccer. 이런 예문이 있다고 쳐볼게. 예를 들어서 이거 그냥 가볍게 봐봐. 자, 그는 축구하는 걸 잘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be good at 뭐뭐를 잘하다지. 그럼 야, 그는 축구를 잘해. 나도 잘해. 그럼 우리가 me too라고 쓸 거 아니야, 그렇죠? 회화에서. 근데 이 me too라는 표현 대신에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so 동사 주어라고도 쓸 수 있어. so 동사 주어. 나도 잘해. 그럼 so 이때 비동사니까 똑같은 비동사 am 이렇게 쓰는 거야. So am I. 나도 잘해.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만약에 그녀도 잘해. So is she가 되는 거겠죠. 됐어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부정문이 나왔다 쳐볼게. 부정문. isn't가 나왔어. 그는 축구를 잘하지 못해. 이렇게 나왔어. 그럼 그때 나도 못해. 또는 그녀도 못해. 그녀도 못해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때 쓰는 게 neither나 nor가 되는 거야. 그래서 neither is she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됐니? 여기에 is가 또 not을 쓰는 거 아니다. 알았지? 여기 neither에 이미 부정의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또 not을 쓰는 건 잘못된 거예요. 됐나요? 그러니까 so 동사 주어는 주어 또한 그러하다라는 거고 neither 또는 nor 동사 주어는 주어 또한 그러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럼 그대로 집어넣어 보자면 잘 봐. 너의 비밀을 말해주는 친구에게 너의 비밀을 말한 친구에게 화내지 마라. 왜냐하면 neither could you keep it to yourself. 너가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야. 너 또한 지키지 못했다라고 해석하는 거야. neither 붙었으니까. 됐어? 너 또한 못했다. 너 또한 너 스스로에게 그것을 즉 비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할 수 있겠어요? 어렵지 않죠?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거 보면 however라는 게 나왔는데 여기에서의 however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나가 아니라 일명 복합 관계 부사라고 하는 녀석이거든. 그래서 이 녀석의 문장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얘들아 however가 나오고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나와요. 형용사나 부사. 그러고 난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옵니다. 반드시 이렇게 나옵니다. however 뒤에는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온다.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이렇게 해석해요.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되니?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그쵸? 그래서 however far you have gone 여기에서는 far라는 게 부사로 쓰인 거거든. 그래서 쌤이 부사 수식어라고 써 있는 게 보이시죠? 너가 아무리 멀리 갔을지라도 on a wrong road 잘못된 길로 turn back 돌아와라 이렇게 되는 거죠. 명령문.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 볼게요. Everyone is trying to accomplish something big. 자, 여기까지는 뭐 별거 없습니다. 여기서 try to의 동사원형 나와서 뭐 하려고 노력한다 라는 말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 띵으로 끝나는 명사는 원래 형용사가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죠. 그래서 큰 무언가. 됐나요? 자, 모든 사람들은 큰 무언가를 얻고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콤마하고 ing 나왔으니까 분사 구문이 됩니다. 분사 구문 같은 경우는요, 뭐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쌤이 아마 독해 기준으로 몇 개 설명해 준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일 해석이 많이 되는 3인방이 있어요. 분사 구문에서. 너네가 일반적인 독해, 뭐 모의고사라든가 이런 독해를 할 때 이런 분사 구문이 나오면 웬만하면 3개 중에 하나로 해석하면 거의 다 맞아요. 웬만하면. 첫 번째는 뭐뭐 하면서. 뭐뭐 하면서. 두 번째는 그리고 뭐뭐 하다. 그리고 뭐뭐 하다. 세 번째는 뭐뭐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세 가지 하면 다 맞아요. 분사 구문에 가장 해석 많이 되는 3인방입니다. 됐어요? 이거 따로 써줄게. 다시 한번. 분사 구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라고? 뭐뭐 하면서라고. 뭐뭐 하면서. 이 뭐뭐 하면서의 의미일 때는요. 우리가 보통 while이나 as 접속사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그리고 뭐뭐 하다. 여기서 그리고라는 말 대신에 우리가 그래서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and의 뜻이에요. and. 그리고 세 번째는 뭐뭐 하기 때문에. 때문에니까 너네가 잘 알고 있는 이런 단어. because 또는 since 또는 as 이런 단어로 쓸 수 있겠죠.
만약에 접속사의 의미를 쓰라고 한다면요. 됐죠? 이 세 가지가 제일 많이 나와요. 제일 많이 나와. 됐니? 자, 여기에서 나 realizing은요, 때문에 정도로 해석하는 게 맥락적으로 좀 가장 적절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자면, 모든 사람들이 큰 무언가를 달성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not realizing,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뭐를 깨닫지 못하냐면, 이 대절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Life is made up of little things. 그러니까 삶이라는 건 작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큰 것을 자꾸 달성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됐어요?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고요. 여기서의 be made up of라는 표현 나왔는데 뭐뭐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뭐뭐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뜻이고요. 우리가 be made up of라는 표현 대신에 다른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뭐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말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냐? 뭐뭐로 이루어져 있다.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지. consist of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consist of. 자, 그런데 consist of는 얘들아 자동사이기 때문에 얘는 수동태로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be consisted of 이런 말 없어요, 영어에. 알겠지? 이게 주의점이야. 됐니? 자, 다 되셨으면 아래에 있는 4번 넘어갈게요. 4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selecting 이렇게 나와 있어. 얘들아, 구문 분석할 때 방법을 알려줄게. 이 ing가 문장 맨 앞에 있잖아. 그러면 둘 중 하나야. 첫 번째는 분사 구문이거나 아니면 동명사 주어예요. 둘 중 하나야. 그러면 뒤에 동사가 나와 있나 안 나와 있나를 니네가 한번 찾아봐. 동사가 나와 있나 안 나와 있나. 자, 동사가 나와 있다면은 당연히 동명사 주어가 되는 거고, 동사가 안 나와 있다면 분사 구문이 되는 거야. 되니? 그럼 한번 뒤를 볼게. Selecting plants to grow in your backyard. 콤마로 끝나버렸어. 자, 이 콤마 전까지 동사가 있습니까? 없어요. 따라서 분사 구문이 되는 거예요. 됐니? 자, 그럼 여기에서는요, selecting이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공교롭게도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아니에요. 그냥 뭐뭐 할 때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electing plants to grow in your backyard. 너의 뒷마당에서 식물을 고를 때, 됐어요? You could consider. 너는 고려해 볼 수 있어. The atmosphere of your yard. 너의 그 마당에서의 분위기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자, 다음 내용 하겠습니다. 위에 5번. 자, 여기 이제 지워도 되지, 이거는? 자, 5번 볼게. produced and thrown away. 여기도 마찬가지로 분사 구문이 됩니다. PP형으로 있죠, PP형. 됐나요? 그래서 과거, 수동분사 구문이 되는 거야. 그러면 생산되고 버려지기 때문에 뜻이 또 나왔네요. 자, 그래서 여기가 조금 잘렸는데 paper books, 종이책은 produce environmental waste, 환경적인 쓰레기를 생산해낸다. 되게 쉽죠?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6번. previously known as Bombay. 자, 여기가 또 분사 구문이 되겠습니다. known이라는 과거 분사가 나와 있죠. 그래서 뭐뭐로 알려져 있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전에는 봄베이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 도시는 was renamed Mumbai. 자, 뭄바이로 개명되었습니다. 자, 콤마하고 위치 나왔으니까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죠. 계속적 용법은 그리고 뭐뭐는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리고 뭐뭐는. 그리고 그것은. 되니? 그리고 그것은 was derived. derive 하면은 유래하다라는 뜻입니다. 유래하다. 보통 derive from이라고 많이 써요. derive from. 자, 우리가 뭐뭐에서 유래하다라는 표현 있죠. 뭐뭐에서 유래하다. 지금 나와 있는 derived from. 수동태로 많이 쓰니까 비동사로 써주세요. be derived from. 이걸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originate from.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장 쉬운 come from. 이렇게 세 가지를 제일 많이 씁니다. 세 가지. 뭐뭐에서 유래하다. be derived from, originate from, come from. 이렇게 세 가지를 많이 써요. 됐나요? 됐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자면 그리고 그것은 was derived from. 유래되었다는 거야. The goddess Mumba. 그러니까 그 여신 문바에서 유래가 됐답니다. 1995년에 as part of a movement. 어떤
운동의 일부로서. 어떤 운동이냐면 away from colonial names. 콜로니라는 게 뭡니까? 식민지를 말하는 거죠. 식민지. 그래서 식민지의 이름으로부터 멀어지는 거니까 벗어나려는 거겠죠. 식민지의 이름으로부터 벗어나려 하는 그런 운동의 일부로서 1995년 여신 문바에서 유래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바이라고 이름이 변경됐대요. 그렇죠? 자, 그 다음 7번 넘어갈게요. 이거 지울게. 자, 7번 보시면 The speaker went on and on. 자, 우리가 이거 되게 많이 쓰는 표현이거든. Go on and on. 이 on and on 하면은요, go on and on 하면 뭔가를 계속 진행하다라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진행하다. 됐니? 자, 그러면 발언자는 계속해서 진행했습니다. 그 말하는 사람은 계속 진행을 했대요. 자, 그리고 콤마 뒤에 audience getting 하고 여기가 분사구문이라 나왔는데 이거 되게 중요하다. 이게 고의 수준에서 엄청 중요해요. 고의 수준에서 이게 어법 문제로도 잘 나오거든. 어법 문제? 어떻게 나온 줄 알아요? 여기 getting에다가 어떻게 써놓냐면요. 이 getting을 이렇게 안 써놓고 지금 시제가 과거니까 이렇게 써놔요. got이라고. 이렇게 써.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삐줄 쳐놔요. 어법상 맞냐 틀리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니네가 보기엔 어떠냐? 여기 주어 동사 나왔고 여기 주어 동사 나오니까 맞구나 이렇게 생각해버린다고.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여러분 내가 어법에서 중요한 거 하나 알려줄게. 이게 근데 고의에서 되게 시험 잘 나오거든. 이거 하나 알려줄게. 잘 봐. 잘 봐. 우리가 한 문장에는 동사를 몇 개? 한 개밖에 못 쓰지. 그치? 잘 봐. 내가 주어 동사 어쩌고 이렇게 썼어. 여기 이렇게 콤마 찍었어. 그리고 또 주어 동사를 썼어요. 이렇게 써볼게. 그리고 마침표 나왔어. 자, 그럼 내가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문장 구조는 어법적으로 맞을까 틀릴까? 틀려?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말해봐. 만기 이거 맞아 틀려? 틀려? 채연이는 이게 왜 틀린 것 같아? 근데 접속사가 딱 붙어야 되는데 접속사가 딱 붙어야 돼? 콤마 뒤에 접속사가 있어야 되고 저 동사 뒤가 안 돼가 ing랑 pp면 쌤이 말한 부사구문처럼 돼서 아주 좋아요. 자, 그냥 심플하게 설명할게요. 얘들아, 콤마는요, 우리가 이 동사와 이 동사를 연결하려면 방금 채연이가 말한 대로 접속사가 필요해요. 접속사. and나 but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연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콤마는 얘들아, 콤마는 접속사가 아니야. 콤마는 접속사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콤마가 접속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 혹시 어떤 건지 알아요? 채연 알아 혹시? 엔드? 엔드 짝짝이 뭐야 이 자식아. 맞아요. 근데 설명이 좀 허접했어. 엔드 짝짝이 뭐야? 이런 경우입니다. A, B, and C 이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A랑 B랑 C. 그럼 여기에 있는 콤마는 end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end 또 쓰기 싫으니까 그냥 콤마로 퉁쳐버리는 거지. 되니?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접속사의 역할이 되는데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콤마는 접속사 역할이 안 돼요. 그럼 잘 봐. 그러면은 내가 그냥 결론부터 먼저 말해줄게. 그러면 이런 문장 구조가 나와 있을 때 지금 얘는 뭐다? 잘못된 문장이거든. 잘못된 문장.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한 동사를 우리가 조져야 돼요. 왜? 둘 중에 한 놈은 동사로 써서는 안 되거든. 둘 중에 한 놈은. 일반적으로는 얘가 동사가 안 될 가능성이 높겠죠. 동사가 보통 앞에 나오니까. 그러면은 이 뒤에 있는 동사를 결론부터 말하면 얘를 ing으로 붙여주면 어법적으로 맞아요. 결론부터 말하면. 근데 여러분은 이해가 안 될 거야. 왜 ing로 바꾸면 어법적으로 맞느냐? 그 과정을 보여줄게요. 과정을. 잘 봐.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어. 콤마 나왔어. 다시 써볼게. 주어, 동사가 있어. 어법적으로 잘못됐지. 그치? 그럼 원래 어떻게 써야 돼? 이렇게 써야 맞겠죠. 됐냐? 이렇게 쓰면 어법적으로 맞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쌤이 분사 구문을 만들어 볼게요. 분사 구문. 자, 우리가 오늘 시험에도 나온 건데 분사 구문 만들 때 니네가 중딩 때 배운 거야. 어떻게 만드냐? 접속사 지우고 주어가 똑같으면 지우고 동사에 ing. 이게 분사 구문 만드는 거 아니야. 그렇지? 똑같이 해볼게. 자, 그럼 얘를 지워. 자, 근데 이 주어랑 이 주어가 나는 다르다고 가정할게요. 다르면 어떻게 하냐? 다르면 냅둬야 돼. 됐어? 지우면 안 돼요. 그럼 냅뒀어. 그 다음에 동사에
ing. 어때요?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똑같아지죠. 되니? 그러니까 ing 붙이면 맞게 되는 거야. 여기 있는 게 똑같아요. 구조가 똑같아. 다시 써볼게. 봐봐. speaker 주어, went 동사, 수식어 나왔어요. 콤마 찍혀 있어. 그 다음에 the audience 주어야. 여기에 만약 got이라고 나왔어. got이라고 나왔다고 쳐볼게니까. 그럼 동사잖아. 그럼 지금 어때요? 주어 동사, 콤마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와 있지. 그렇지? 이거 잘못된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붙여 있어야 된다. 근데 분사구문 만들면 지우고. 스피커랑 어디언스는 다른 사람이잖아. 다르니까 냅두고 그 다음에 got에 ing. 그래서 getting이 되는 거야. 똑같아지죠. 됐냐? 근데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고2 어법 시험에서 상당히 많이 나와요. 되게 많이 나와요 이거. 됐니?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해석을 해볼게요. 이런 경우에 ing는요 방금 말했다시피 and 의미가 생략됐다고 보면 되거든. 그래서 그리고 뭐뭐하다라고 해석하면 돼. 그리고 뭐뭐하다. 됐니?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 발언자는 계속해서 뭐뭐 했어. 그리고 그 청중들은요 뭐 했냐면요 more and more bored. 아 여기서는 계속해서라기보다는 여기서는 as의 의미가 좀 더 강하겠다. 뭐뭐 하면서가 더 낫겠네. 자 그래서 청중들이 점점 더 지루해졌음에도 됐어요? by the minute 시시각각으로. 아 그럼 as보다는 잠깐만 졌음에도 불구하고 although가 낫겠다. 얘는 although의 의미가 낫겠다. 청중들이 계속해서 점점 더 그 시시각각으로 지루해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계속 말했다는 거니까 although의 의미가 제일 낫겠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행 볼게요. 마지막 8번. 자 여기는 분사구문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처음에 일단 접속사는 나왔지만 주어의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분사구문 나왔죠. 그래서 when eating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 식사를 할 때 remember 기억해라 not to speak with food in your mouth. 여기서 with 분사구문이 나왔거든. 자 with 분사구문은 어떻게 생겼어? with의 명사 목적어를 쓰고요 뒤에 ing나 pp나 또는 전명구 또는 형용사구 이렇게 오는 게 with 분사구문이었다. 여기에서의 with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면요 뭐뭐 하면서를 해석하면 돼요. 뭐뭐 하면서 또는 뭐뭐 한 채로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됐냐? 그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인 해석 이 목적어는 있는 이가 붙여 해석하면 돼. 주어처럼. 됐어? ing 나오면은 ing는 능동의 의미니까 뭐뭐 한 거고요. pp는 과거분사니까 뭐뭐 된 거고요. 됐어요? 전명구는 뭐 전치사에 따라 달라지겠죠 의미가. 형용사구도 형용사에 따라 달라지겠죠. 됐니? 됐어? 보통은 우리가 전명구가 나오면은 어디에 있다라고 해석하면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뭐뭐에 있는 채로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일반적이에요. 자 그러면 그걸 그대로 넣어서 해석해보자면 기억해라 말하지 않는 것을 어떠한 상태로 with food in your mouth 음식이 너의 입 안에 있는 채로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됐어? 뭐뭐 한 채로. 됐죠? and 그리고 when chewing 똑같습니다. 또 분사구문이야. 씹을 때 do so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라는 건 뭡니까? 말하지 말 것을 기억해라 라는 말이겠죠. 어떻게? 안 풀어줬어. 자, with your mouth closed. 자, 너의 입이 다물어진 채로. 됐니? 자, 그래서 구문분석 파트는 다 마무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오늘 봤던 어법 파트를 좀 보겠습니다. 분사 개념 테스트였죠? 잠깐만요. 이거 드리고요. 아니 컴퓨터가 맛이 맞나? 잠시만요. 죄송해요. 생각보다 느려 컴퓨터가 지금. 요 정도면 보이려나? 보이냐? 잘 보여? 미안한데 잠깐만 봐주세요. 제가요 오늘 출근하는데 집에서 마스크를 안 챙긴 거야 내가. 근데 이제 차 타고 이미 중간에 왔어. 이미 반을 왔어 출근하는데. 그래서 오늘 내가 뭐 예비용 마스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수업할 때 어떡하지? 막 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차에 굴러다니는 마스크가 하나 있더라고요. 내가 차 정리를 잘 안 하다 보니까 차에 막 굴러다니고 있는 거야. 그래서 대충 털었어요. 근데 제 예상인데요. 이게 한 3주 정도 된 것 같아요. 3주 전에 3주에서 한 달 전쯤에 내가 이렇게 잠깐 썼던 것 같아. 그때 어떤 이유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그때 내가 한 번 쓰고 갖고 들어가기 귀찮으니까 그냥 어디다가 짱 박아놨었는데 그 차 이렇게 뒤적거리니까 나오더라고. 그래서 먼지 털고 이렇게 딱 썼는데요. 그 코로나에 걸려 죽기 전에 제가 먼지 때문에 죽을 것 같았어요. 먼지 때문에. 여기 이 마스크에 묻어있는 먼지 다 마셨어요. 그리고 이게 오래돼서 그런지 여기가 해져 있어. 그리고 여기가 자꾸 내 여기 코를 건드려 이게 말할 때마다. 그래서 간지러워 뒤질 것 같거든요. 하지만 참고 해야겠습니다. 참고 할게요. 얘가 날 간지려. 간지럽혀. 하지만 참고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자, 볼게요. 간지러. 자, 보겠습니다. 분사. 분사라는 것은 제가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분사는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었죠. 이거 뭐 답은 여러분이 다 봤으니까 그냥 빠르게 넘어갈게요. 개념에 대한 건. 그래서 분사를 만드는 건 동사에 ing나 ed를 붙이고 현재 분사, 과거 분사라고 부른다. 그냥 기본적인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문은 이렇게 써봤는데요. 예문에 관련된 거는 제가 그냥 아까 여러분 거 검사하면서 대략적으로 확인을 했어요. 자, 그래서 능동이나 또는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요. 과거분사는 수동이나 완료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다음에 보자면 분사라는 거는 형용사니까 당연히 명사를 꾸며주겠죠. 기본적으로. 하지만 당연히 보어의 역할도 할 수밖에 없겠죠. 형용사니까. 됐나요? 그래서 여기에서 I was cooking in the kitchen. 여기에서 cooking이라는 게 바로 보어로 쓰인 경우가 되는 거고 뭔가 꾸며주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로 쓰이는 경우라면은 여기에 none이 바로 이제 목적격 보어로 쓰인 거죠. 이 have가 사역동사예요, 사역동사.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분사의 쓰임 해갖고 2번에 나와 있는데, 자, 형용사처럼 쓰여서 명사를 꾸며주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뒤로 꾸며주는 게 원칙인데요. 이게 문장이 길어지면은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경우도 있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내가 지난번에 수업할 때 참고로 얘기했었는데, 한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경우도 있거든. 한 단어인데. 그러니까 보통 명사가 이렇게 있으면 명사를 기준으로 ing가 이렇게 꾸며주는 게 원칙이지만 얘가 길어지면은 이렇게 꾸며준다. 이 말이잖아, 결국에. 이 말이잖아. 근데 분사가 한 단어밖에 안 되는데도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어떤 경우냐면요. 일반적으로 이 앞에 명사를 꾸며주는 그냥 일반적인 형용사들 있죠. 일반 형용사. 그러니까 일반 형용사가 앞에 쫙 이렇게 나와서 얘가 이렇게 꾸며줄 때. 됐어요? 그때는 그럼 분사는 얘로 따로 빼갖고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이런 구조로 보통 많이 씁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주세요. 어법 문제에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법 문제에서 중요한 건 아닌데 니네가 구문 분석할 때는 조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구문 분석할 때. 이걸 잘 모르면은 해석이 조금 어색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위로 돌아가서 감정 분사를 간지러워. 잠깐만. 자꾸 얘가 간지럽혀. 자, 감정 분사를 구분하는 거에 있어서는요 해석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해석으로.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자면 지금 여기 시험지에 있는 기준이 아니라 그냥 제가 정확하게 말할게요. 의미상의 주어를 기준으로 의미상 주어가 하는 거면 ing, 의미상 주어가 당하는 거면 pp 이렇게 쓰는 겁니다. 됐나요? 여기에서 의미상 주어라는 녀석에 대한 개념을 좀 정립해야 되는데 이거를 제가 복습 겸 다시 한번 말할게요. 분사라는 파트가 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잘 봐봐. 자, 분사라는 거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형용사고요. 형용사니까 보어나 수식어의 역할을 합니다. 명사 꾸며주거나 보어 역할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보어 역할하는 경우를 먼저 나눠서 보자면 보어는 크게 두 가지 종류, 즉 주격 보어와 목적격 보어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주격 보어로 쓰일 때는 당연히 주어가 의미상 주어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목적격 보어로 쓰일 때 의미상 주어는 당연히 목적어가 되겠죠. 됐나? 자, 그 다음에 수식어 역할할 때, 이 수식어 역할할 때는 명사를 꾸며주잖아. 그러면은 그 꾸밈 받는 명사 있죠. 꾸밈 받는 명사.
걔가 의미상 주어가 되는 겁니다. 꾸민 받는 명사. 됐나? 자, 그러면 쌤이 지금 기준들을 다 써줬거든요. 기준. 됐어요? 주격 보어일 때는 주어가 하는 거면 ing, 주어가 당하는 거면 pp. 목적격 보어일 때는 목적어가 하는 거면 ing, 목적어가 당하는 거면 pp. 자, 명사를 꾸며줄 때는 그 꾸민받는 명사가 하는 거면 ing, 당하는 거면 pp. 이렇게 쓰면 되는 거라고. 됐냐? 여기서 내가 한 개만 더 쓸게, 한 개만. 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분사가 부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잖아. 부사로 쓰이는 경우가 뭡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 얘기하고 있는 분사 구문이겠죠. 이게 부사로 쓰이잖아. 그럼 우리가 분사 구문일 때 의미상 주어는 누가 되는 겁니까? 누가 되는 거냐면 보통 둘 중에 하나인데 얘도 두 개로 나눠서 설명할게. 자, 앞에,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있는 명사. 바로 앞에 나온 명사가 의미상 주어가 되는 겁니다. 우리 아까 전에 the audience getting 이렇게 나왔었잖아. 아까 봤던 1일 테스트에서. 그러면은 getting이라는 분사 구문의 주어는 바로 앞에 있는 the audience가 됐었죠. 아까 시험 문제에서. 자, 그런데 이거는 그러니까 주절에 있는 주어랑 다른 경우가 되는 거고 얘는 뭐냐면은 앞에 만약에 없어. 앞에 명사가 없어. 앞에 명사가 없다는 거는 무슨 뜻입니까? 주절의 주어랑 똑같다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략한 거잖아. 이해되냐 뭔 말인지? 오케이? 미는 오케이? 이해돼? 그러니까 이때는 주절의 주어가 뭐가 되는 거야? 의미상 주어가 되는 거죠. 됐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쌤이 빨간 펜으로 쳐놓은 것들이 뭡니까? 전부 다 의미상 주어예요. 의미상 주어. 그러면 저 의미상 주어를 니네가 왜 알아야 돼? 저 의미상 주어가 하는 거면 ing고 당하는 거면 pp라고. 누굴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지를 니네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니네가 ing를 쓸지 pp를 쓸지 결정할 거 아니야. 됐냐? 응.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건데 예시를 봐봐. 예시. 자, 예문들을 보자면 1번에 He was shocking at the news라고 나와 있어. 그럼 여기에서 이 shocking이라는 녀석이 명사 꾸며주고 있는 건 아니지. 그치? 그러니까 주격 보어 역할이거든 지금 얘는. 됐어? 그러면 여기 이 쇼킹의 의미상 주어는 he가 되는 거야. he. 그러니까 그가 충격을 주는 게 아니라 충격을 받는 거겠죠. 그 뉴스에 충격을 받는 거겠지. 그러니까 pp형으로 써준 거야. 됐냐? 2번 같은 경우는 surprised. 마찬가지야. 얘도 명사 꾸며주는 거 아니니까 보어 역할인데 주격 보어 역할인 거죠. 이 형식 구조니까. 그러니까 의미상 주어가 she가 되는 거야. 그럼 그녀가 놀라게 되는 건지 그녀가 놀라게 하는 건지 둘 중에 하나를 봐야 될 텐데 그녀가 내 선물에 의해서 놀라게 된 거겠죠. 그러니까 서프라이즈는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너 답지 잘못 나왔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 여기서 the comic book was bored야. 또 이거야. 또 주격 보어거든. 그러면 얘들아 여기에서 이 녀석 주격 보어 the comic book이 이제 의미상 주어가 되겠죠. 만화책이 지루함을 느낄까? 만화책이 지루하게 하겠죠. 느끼게 만들겠죠. 그러니까 ing로 바꿔주는 거죠. 엄청 쉽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얘들아 기준만 잘 잡으면 돼. 기준만. 그러니까 누굴 기준으로 하는 거냐 되는 거냐 그것만 얘네가 잘 생각하면 된다고. 그래서 조금 빠르게 볼게. 여기서는 I가 의미상 주어니까 내가 내 일에 지루함을 느끼게 되는 거니까 PP형 맞고요. 자, 5번 보자면 she's interested in action movies. 이거는 그냥 수고로 외우는 게 짱이야. be interested in. 이거 다 알고 있을 거야. 그 다음에 6번. The people in the stadium looked exciting. 자, 여기서의 이 exciting의 의미상 주어는 the people이야. the people. 그럼 사람들이 신나게 하는 게 아니라 신나게 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니까 excited가 되는 거고. 7번은 여기서 로봇을 만든다는 게 재미를 주는 거겠죠. 흥미를 주는 거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ing가 되는 거고. 의미상 주어 이 녀석. 그 다음에 여기서의 worrying도 의미상 주어 he고 he가 걱정하게 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니까 worried가 맞는 거고요. 됐나? 그 다음에 9번 보자면 그가 내 선물에 의해 놀란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아까랑 똑같아. surprised랑 똑같은 문제야. 그래서 amazed 문제 될 것 같고요. 10번 shocked의 의미상 주어는 Brian's death야. death. Brian이 아니라 death가 주어져. death. 됐어요? 그러면은 death가 충격을 주는 걸 거냐? 죽음이 어떻게 충격을 받겠어? 그러니까 shocking이 되는 거. 되니? 이렇게 풀면 된다. 그래서 이 기준만 잘 잡아라. 기준만. 자, 그 다음에 분사구문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자, 분사구문 개념 보시면 분사구문이란 접속사 주어 동사의 형태의 이제 부사절을 분사를 이용해서
부사 구로 바꾼 걸 우리가 분사 구문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분사가 동사와 접속사의 역할을 뭐 겸해서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부사절을 분사 구문으로 만드는 거 이건 니네가 이미 중딩 때 다 배웠던 거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사 구문으로 바꾸는 거 어떻게 해라? 지우고 ing. 근데 being은 생략 가능하니까 얘도 날려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I 똑같고요. 지우고 ing. listening. 주어 똑같고 지우고 주어 똑같으니까 지우고 ing. feeling. 엄청 쉽죠? 그렇죠? 이 정도 수준은 고등부 과정에선 안 나옵니다. 그냥 여러분 감 익히라고 제가 다시 한번 내본 거예요. 그래서 지우고 ing. taking 하면 되겠죠. 주어 똑같고 그 다음에 주어 똑같으니까 지우고 ing 하면 되겠죠. 엄청 쉽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1 테스트에 대한 피드백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잠깐 프로젝터를 좀 끄고 지난번에 했던 이 대치형문법에 대한 설명을 좀 이어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제가 개별 첨사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 할 차례인지만 좀 말씀해 주세요. 지난번에 형용사와 부사 했던 것 같은데 맞니? 자, 그러면 오늘은 뒤에 나와 있는 비교 파트를 봐야겠다. 비교 파트. 잠깐만. 혹시 짜고 만났니? 짜고 만났어? 여기 제가 그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선크림을 좀 바르거든요. 몰랐냐? 알고 있죠. 근데 이제 너무 안 묻냐 이거 여기에 마스크에? 너도 바를 거 아니야? 아 오늘 말고 평상시에 하잖아. 아무튼 뭐라고? 뭐라는 거야 씨. 말을 저기. 아무튼 근데 이제 이게 딴 것보다도 이 마스크를 쓰면은 정말 싫은 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숨쉬기가 힘들어요 지금. 말하면서 하다 보니까 숨쉬기가 힘들고 두 번째는요 이게 말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땀이 차. 그래갖고 다시 쓰기가 너무 싫어. 기분이 나빠. 내 건데도 싫어.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내 입냄새인데 내가 너무 싫어. 내가 너무 싫어. 아니 내 입냄새거든? 근데 내가 쓰는 냄새가 나. 너무 싫어. 내 입냄새.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해야지. 자, 보자. 비교 구문 보겠습니다. 비교 구문. 사실 얘들아 이 비교 구문은요 문법 문제, 그러니까 어법 문제로 내기에 좋은 거는 원래는 중3까지예요. 중3까지. 보통 고등부에서는 비교 구문을 갖고 어법 문제로는 잘 시험에 안 됩니다. 어법으로는요. 보통 고등부에서는 이 비교 구문을 낼 때 내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다시피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문제로 많이 내요. 보통 이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를 비교 구문과 섞어서 내는 게 보통 일반적인데요. 그거 이외에 만약에 시험에 낸다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영작이에요. 영작. 그러니까 서술형 영작. 그 외에는 사실 낼 만한 게 없어요. 이 비교 구문에서. 왜냐면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비교 구문 자체가. 그러니까 비교 구문이 왜 난이도가 낮냐면요. 얘는 암기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아요. 비교 구문. 암기적인 요소. 근데 우리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단순 암기적인 거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 학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짱구를 굴리면서 푸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냥 다 외웠으니까 이거 이런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고 학교 시험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비교 구문에 대해서 시험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거예요. 됐나요? 하지만 비교 구문 자체는요, 여러분이 최소 우리가 어법 문제를 위해서 지금 배운다기보다는요, 독해하는 데 있어서 이걸 알아야 니네가 해석을 하던가 말던가 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이 좀 배우는 거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책은 367쪽이고요. 비교라는 녀석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 먼저 좀 배워볼게요. 기본적인 거 다시. 자, 책에 안 나와 있는 내용 설명할 거니까 잘 들어라. 비교는요, 내가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비교는 크게 나누면 원래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세 종류로 나누겠습니다. 세 종류. 비교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얘들아 봐봐. 비교라는 거는 누구와 누구를 비교를 하는 거잖아, 말 그대로. 그치? 그럼 비교하려면 최소 대상이 몇 개 필요하지? 2개 필요하죠. 그렇죠? 하나 갖다 비교할 수 있어? 안 되잖아. 그럼 두 대상이 필요해. 그러면 자, 비교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보여줄게. 잘 봐. 첫 번째,
둘을 비교했더니 둘이 비슷하다.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 둘을 비교했더니 둘이 뭔가 차이가 있다. 자, 그럼 둘을 비교하는 거에서 비슷하다와 차이가 있다. 이거 말고 또 나올 수 있는 게 있냐? 있어, 없어? 비슷하다. 첫 번째 비슷하다. 두 번째 차이 있다. 이거 말고 또 둘 비교할 때. 둘 비교할 때 더 나올 수 있는 거 있어? 없죠. 이게 끝이야. 그러니까 둘을 갖고 비교하는 거는 비슷하다와 차이가 있다. 이거밖에 없어. 되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둘이 아니라 셋 이상 있을 때, 셋. 자, 셋 이상 있을 때 셋 중에서 어떤 놈이 가장 뭐뭐하다 또는 가장 덜 뭐뭐하다. 둘 중 하나 나오겠죠. 되니? 자, 그래서 이렇게 비교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각각 뭐라 하냐면요. 첫 번째는 동등 비교라고 합니다. 동등 비교. 동등 비교. 이 동등 비교라는 건 말 그대로 뭐냐? 둘을 비교했더니 둘이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동등 비교를 우리가 원급 비교라고 합니다. 원급 비교. 왜냐면은 원급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원급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동등 비교는 다시 한번 뭐다? 둘을 대상으로 하고요. 둘이 비슷하다를 나타내는 겁니다. 둘이 비슷하다. 되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비교급 비교가 있습니다. 비교급 비교. 그럼 비교급 비교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둘을 대상으로 비교하는 거고 얘는 차이가 있다를 말합니다. 차이가 있다. 되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최상급이라는 녀석을 이용한 최상급 비교가 있습니다. 그럼 최상급 비교는 셋 이상일 때 우리가 사용하는 거겠죠. 셋 이상일 때 가장 뭐뭐하다.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됐어요? 비교 구문의 종류는 저 세 개가 끝입니다. 이 세 개가 끝이에요.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너네가 이제 중딩 때 배웠던 거를 좀 같이 기반으로 해갖고 어떻게 나오는지 막 이게 비교 구문을 하다 보면 이런 표현을 저렇게 바꿨을 수도 있고 그렇게 바꿨을 수도 있고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를 좀 보여줄게요. 자, 첫 번째 동등 비교부터 갑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원급 비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형태부터 볼게요. 기본 형태. 자, 기본 형태는 우리가 as의 원급의 as로 쓰죠. 얘네도 잘 알다시피. 그렇지? 자, 해석은 뭐뭐만큼 뭐뭐한 이렇게 하는데 조금 더 내가 세부적으로 보여줄게. 잘 봐. 이 뒤에 있는 as랑 앞에 있는 as랑 다르거든. 자, 이 뒤에 있는 as가 뭐냐면 얘들아, 이게 뭐뭐만큼이야. 이게 뭐뭐만큼이고 앞에 있는 as는요 해석이 없다고 생각해도 돼. 해석이 없다고 생각해도 돼. 그래서 얘를 합쳐서 뭐뭐한 또는 뭐뭐하게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뭐뭐만큼 뭐뭐한 또는 뭐뭐만큼 뭐뭐하게. 됐냐? 그래서 형태와 해석까지 같이 썼죠? 해석까지. 됐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부정문의 형태를 볼게요. 부정문. 자, 부정문의 형태를 써보면 당연히 앞에 not이 붙고 as 원급에 as가 올 거 아니냐, 그치? 근데 이때 앞에 나와 있는 as는 우리가 so라는 형태로 바꿨을 수도 있어요. 이것도 중딩 때 배운 거야. 됐어? 근데 의외로 이거 잘 구분 못한다? 고등부 애들 독해할 때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가 부정문이라는 게 not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never 같은 걸 쓸 수도 있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never saw 원급 as 이렇게 나오면 애들이 해석을 못해요. 해석을 못해. 이 구조인 걸 몰라. 얘랑 해석 똑같거든. 그냥 뭐뭐만큼 뭐뭐하지 않은 거거든. 되니? 자, 그런데 얘들아 여기서 하나 알려줄 거야. 이 부정문에 엄청난 비밀이 하나 있어. 어떤 비밀이 있는가? 이거 예시로 보여줄게. 예시.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Tom is as tall as J라고 써볼게요. 탐은 J만큼 크다라는 거죠. 그럼 탐과 J는 키가 어떻다? 비슷하다는 소리야. 비슷하다. 되냐? 애정급에 썼으니까. 근데 잘 봐봐. 잘 봐봐.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 부정문으로. 그럼 우리가 앞에 있는 as를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소라고 쓸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썼어. 이렇게 썼어. 그럼 잘 봐. as 원급 as는 애초에 둘이 비슷함을 나타내는 비교 구문이야. 근데 자, J라는 애가 있어. J가 키가 이만하다고 쳐봐. 탐이 있어. 자, 탐은 J만큼 키가 크지 않다야. 키가 크지 않다야. 그럼 누가 더 크다는 거야?
J랑 탐 중에. 누가 더 크다고? J가 커, 탐이 커. J가 더 크잖아. 됐냐? 탐은 J만큼 크지 않다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as 원급 as라는 동등 비교를 썼는데 둘이 차이가 발생했네? 그치? 차이가 발생했잖아. 그럼 차이가 발생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쓸 수도 있어? 비교급 비교로도 쓸 수 있는 거야. 이해됐지? 이해됐지? 자, 그러면은 비교급 비교를 여기다가 여기 조금 아래다가 쓸게. 이거 좀 이따 써라. 필기할 때. 자, 우리가 이 비교급 비교의 이제 형태 그리고 해석까지 같이 써줄게. 형태는 우리가 비교급의 than을 쓰잖아.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의 than이라는 거는 뭐뭐 보다라는 뜻이죠. 비교급은 더 뭐뭐한 거죠. 그렇죠? 잘 알다시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쓸 수도 있습니까? 얘를 얘로 쓸 수도 있는 거야. 됐니? 그럼 이렇게 쓸 수 있다. 잘 봐라. 잘 봐. J가 is taller than Tom. 이렇게 써도 똑같은 말이지. 맞아? 그러니까 not as 원급 as는 비교급의 than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예요. 단 바뀌어버리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됐니? 그럼 이렇게 쓸 수도 있다. 얘들아. 탐을 그대로 주어로 써볼게. 그럼 우리가 이렇게 쓸 수도 있죠. 탐이 J보다 덜 크다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 덜 크다. 덜 크다. 그럼 덜 크다니까 뭘 이용하면 되냐면 이때는 less를 이용하면 돼요. less 뒤에는 원급 쓴다. 그래서 less tall이야. less tall. 왜 less 뒤에는 원급이냐면 less 자체가 덜이란 뜻이기 때문에 얘가 이미 비교급의 의미를 갖고 있어. 그래서 뒤에 비교급을 또 쓰지 않는 거야. 그래서 less tall than J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야. 됐니?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바꿔 쓰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둘을 비교했더니 비슷한데 not이 붙으면서 비슷하지 않게 되니까 차이가 발생하니까 비교급의 than으로 쓸 수도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라고. 됐냐? 자, 그러면은 너네가 실제로 구문 분석할 때 좀 헷갈릴 수 있어서 말해주자면 구문 분석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텀이 주어져, isn't가 동사죠, so, to 여기까지가 보어야. 됐냐? 내가 아까 말했다시피 앞에 있는 얘는 해석 없다 생각해도 돼.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얘는 비교하는 대상이죠. 얘랑 얘랑 비교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이 비교 대상을 우리가 부사 수식어로 잡으면 됩니다. 얘도 똑같아요. J is taller than Tom. 부사 수식어. 됐냐? 얘도 똑같아. Tom is less tall than J. 부사 수식어. 이렇게 하면 돼. 구문 분석할 때는. 됐지?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비교급 비교 뭐 1번밖에 안 썼는데 넘어갈게요. 기본적인 것만 보고 넘어갈게. 그 다음에 최상급. 자, 최상급도 마찬가지로 형태랑 해석을 써볼게요. 얘도 그냥 1번이만 쓸게요. 1번밖에 안 쓸 거긴 한데 형태 해석. 여기 안 찍힐 수도 있으니까 쌤이 아래다 쓸게 그냥. 알겠지? 자, 형태는 우리가 일단 더 플러스 최상급을 쓰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전치사 in 또는 전치사 of가 나옵니다. 됐어요? 이런 형태가 최상급의 기본이죠. 해석하자면요. 더 최상급은 가장 뭐뭐한 거죠. 자, in을 해석할 땐 얘들아 뭐뭐에서라고 해석하면 되고 of를 해석할 때는 뭐뭐 중에서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뭐뭐에서 뭐뭐 중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제일 좋아요. 숨 좀 쉴게. 자, 다시. 그래서 일반적으로 문법책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in을 쓸 때는 주로 뒤에 단수명사가 나오고 of 뒤에는 복수명사 나온다 이렇게 많이 쓰여 있거든. 왜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만기는 우리 반에서 가장 키가 크다. 그럼 우리 반은 단수명사잖아. 그렇지? 근데 of를 쓰고 싶다면 자, 만기는 우리 반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가장 크다. 그럼 학생들이니까 이땐 복수명사가 붙은 거죠. 됐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in 뒤에는 단수, of 뒤에는 복수가 일반적으로 많이 온다는 거야.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다 얘들아. 그러니까 뒤에 in 뒤에는 단수, of 뒤에 복수 이렇게 기억하지 말고요. 그냥 해석으로 니네가 기억하는 게 좋아. in은 뭐뭐에서, of는 뭐뭐 중에서. 왜 그러냐면 선생님, of 뒤에 그러면 단수가 올 수도 있어요? 네, 단수가 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 예를 들어서 8월은
1년 중에서 가장 더운 달이다.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럼 1년 중에서인데 1년은 단위수잖아. 됐냐? 이렇게 올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꼭 무슨 법칙이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내가 방금 말했다시피 해석으로 구분하면 돼. 해석으로. 됐지?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한 부분은 비교 구문에서의 3대장 이 세 가지 가장 기본적인 것만 설명한 거다. 여기까지는 보통 너네가 중등부 과정에서 많이 배우는 것들이고요. 자, 이제는 좀 고등부스러운 것도 배워야지. 고등부스러운 거 한번 해볼게. 잘 봐. 여기 씹을게. 자, 이제 심화 과정 설명할게요. 심화 과정. 책에는 막 그런 것들 나와 있어. 뭐 예를 들어서 뭐 비교 구문의 특이한 표현 해갖고 뭐 비교급 앤드 비교급 무슨 뭐 더 비교급 뭐 이딴 거 나와 있거든. 근데 그거는 어차피 책에 나와 있잖아. 저는 책에 없는 거 설명해 줄게요. 근데 책에는 없는데 시험에는 잘 나와. 설명해 줄게. 잘 봐. 어떤 거냐면요. 이 비교 구문의 특징이라고 내가 쓸게. 4번이라고 쓸게요. 4번. 비교 구문의 주요 특징이라고 쓰겠습니다. 주요 특징. 자, 어떤 게 있냐면요. 사실 비교 구문에서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이거는 뭐 사실 번호 쓸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밖에 없어서 어떤 거냐면 바로 병렬 구조입니다. 병렬 구조. 자, 병렬 구조라고만 쓰면은 니네가 잘 와닿지 않을 거야. 뭐 병렬 구조 뭐 어쩌라는 거야? 이럴 수 있겠죠. 자, 잘 봐봐. 쌤이 예시 하나 써볼게요. 예시 하나 써볼 테니까 니네가 내가 쓴 예시가 맞나 아닌가 한번 여러분이 답을 한번 해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썼어요. 정말 쉽게 썼습니다. Her eyes 이제 미쳤나봐. Eyes are. So 이 실수. 자, her eyes are larger than the cat. 우리말로 시켜볼게. 자, 그녀의 눈은 고양이보다 크다. 어때요? 어법적으로 맞을까 틀릴까? 그것부터 말해봐. 어떤 것 같아요? 틀려요. 틀려? 그래? 민은 어떤 것 같아? 민, 맞는 것 같아? 합주 어떤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그래? 만기는? 틀려? 동훈이도 틀려? 동훈이 맞다고 생각해? 오, 3대2로 나뉘었네? 여러분 중에 정답이 있어. 잘하네. 좋아. 자, 얘는 어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틀려요. 자, 근데 어디가 어떻게 틀렸는지가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자신만만한 만기 어디가 틀렸을까? 고양이 보다라고 하면 돼요. 고양이 눈보. 그렇죠. 그걸 어떻게 쓸래? 캐치. 뭐라고요? 내가 못 들었어, 내가. 자, 이때 어떻게 쓰면 되냐면요. 이렇게 써주면 돼요. Those of the cat. 이렇게 써주면 돼요. 이게 뭐지? 이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쓰는 게 정답이에요. 왜 그런지 봐봐. 자,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해볼게. 자, 그녀의 눈은, 채은이의 눈은 고양이보다 크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고양이가 예를 들어 요만하잖아. 그럼 네 눈이 이거보다 더 큰 거야. 네 눈이 이따만한 거야. 말이 되냐? 안 되잖아. 내가 말하는 병렬 구조라는 개념이 결국 뭘 말하는 거냐면요. 비교 대상끼리의 병렬 구조 말하는 거예요. 비교 대상끼리 어때야 되냐면 같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비교 대상끼리 똑같은 녀석끼리 비교해야 된다고. 같게 똑같이 비교해야 된다고. 똑같이. 이게 비교 구문에서의 병렬 구조예요. 중요한 게. 됐어요? 지금 비교하는 대상을 봐봐 얘들아. Her eyes랑 the cat을 비교하고 있어. 야, 그녀의 눈깔이랑 고양이를 비교해. 이게 말이 돼? 그녀의 눈이랑 고양이의 눈을 비교해야지. 똑같은 것끼리 비교해야지. 아니, 눈이랑 고양이랑 어떻게 비교를 해? 말이 안 되잖아. 이해됐어? 그러면 우리가
고양이의 눈이라고 써줘야 될 거 아니야. 고양이의 눈. 됐어? 근데 고양이의 눈을 쓸 때 우리가 영어로 내가 왜 이딴 식으로 썼냐면요. 우리가 소유격을 쓸 때요. 이 무생물이잖아, 무생물. 무생물이래, 미안. 동물이잖아, 동물.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동물의 소유격을 붙일 때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붙입니다. 이렇게. 앞에다가 over라는 잠시사를 이용해서 쓰고요. does라고 쓴 건 뭐냐면 앞에 나와 있는 is를 받는 거예요. is. 복수형이잖아. 그래서 똑같이 복수형으로 써준 겁니다. 그래서 those of the cat. 고양이의 눈가리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 이렇게 써주는 게 정확한 정답이 된다. 됐죠? 그러니까 비교 구문에서의 중요한 특징이 다시 한번 보다 비교 대상끼리 똑같이 비교해야 된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근데 잘 안 나와 있어. 이게 책에. 이런 책이 잘 안 나와 있어. 그래서 만약에 얘들아 이 비교 구문에서 진짜 자 앞에 만약에 여기가 ing형이 나왔어. 여기가. 그럼 여기도 똑같이 ing형을 써주는 거야. 똑같은 형태끼리 비교하는 거라고. 즉 병렬 구조 나오는 거라고. 병렬 구조. 됐냐? 이게 중요하다. 비교 구문에서. 그래서 비교 구문의 주요 특징 해갖고 설명드렸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책에 있는 거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67쪽 봐봐. 367. 자, 367쪽은 그냥 기본적인 것들, 비교급, 최상급 만드는 방법 이런 거 나온 거거든요.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냥 만드는 방법이니까. 368쪽은 불규칙적인 형태죠. ER, EST 붙이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 이것도 그냥 참고로 보시고 넘어갈 텐데 여기에서 이제 그 late의 비교급 같은 거는 얘네가 좀 알아뒀으면 좋겠다. late, later, last 이런 거 잘 모르더라고. 얘는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보면은 비교급 비교 해갖고 나와 있는 거. 이건 아까 말했던 거고 배수사 비교는 뭐냐면 앞에 배수를 붙여준 거야. 배수. 2배, 3배, 4배 이런 애들 말하는 거야. 뭐 twice, 3 times, 4 times, many times 이렇게 times 시리즈야. times 시리즈. 됐냐? 그래서 369쪽도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원급 비교. 이거 아까 얘기했던 거야. as 원급 as 쓴다라는 거. 그 파란색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거 보면 as is so 원급 as 나왔는데 이거는 부정문일 때 이렇게 쓴다는 거였죠. 넘어갈게요. 자 오른쪽에 비교급의 다양한 표현 해갖고 become, get, grow, turn 플러스 비교급 표현. 이거는 좀 중요해요. 얘는 어법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독해에서 중요해. 독해에서. 됐어? 자 여기서 해석이 어떻게 되냐? 점점 더 뭐뭐하게 되다라고 나와 있지. 그치? 이게 왜 이렇게 해석이 되냐면은 일단 뒤에 그 아래에 있는 예문을 보면 become, get, grow, turn 더하기 비교급 and 비교급 이렇게 나와 있죠. 또는 more and more 원급 이렇게 나와 있죠. 이 more and more 원급은 뭐냐면 우리가 비교급 중에서 more 붙이는 애들이 있죠. more important 이런 애들처럼. 그럼 우리가 비교급 and 비교급을 쓸 때 more important and more important 이렇게 쓰면 너무 길잖아. 그러니까 짧게 줄여서 more and more important 이렇게 말하는 거야.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자 어쨌든 비교급 and 비교급 자체가 점점 더 뭐뭐한 이렇게 해석하거든. 점점 더 뭐뭐한. 근데 이 become, get, grow, turn이라는 단어랑 비교급 and 비교급이랑 되게 잘 어울려. 왜 잘 어울리냐면 이거 그냥 알아두세요. 자, 비교급 and 비교급이 다시 한번 해석 어떻게 한다? 점점 더 뭐뭐한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가 약간 그래프로 따지면은 이렇게 쭉 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서서히 올라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 약간 수학적으로 표현하자면. 되니? 근데 이거는 그러면은 얘는 가변성이 없는데,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그래프인데 얘는 변화가 있는 그래프잖아. 그치? 그럼 우리가 동사 중에서 변화의 의미를 가지는 애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become, get, grow, turn이에요. 왜냐면 얘네가 전부 다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뭐뭐해지다라고 해석하거든. 뭐뭐해지다. 됐어? 뭐뭐해진다는 거는 원래는 안 그랬는데 점점 이렇게 해진다라는 변화를 나타내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비교급 and 비교급이라는 변화의 의미와 become, get, grow, turn의 변화의 의미가 잘 어울린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보통 잘 나와요. 보통은.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밖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 It is getting darker and darker 이렇게 많이 써요. It is getting dark outside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됐니? 자, 그 다음에 비교급 강조 표현 나와 있는데 뭐 even, still, far, all, and much 나왔는데 전부 다 훨씬이라고 해석하면 되고 정말 쉬운 건데 근데 의외로 잘 나온다 이게.
이 정말 쉬운 거거든? 의외로 잘 나와, 근데. 이 비교급 강조 표현이. even if for all much. 이 5가지. 여기는 way라고도 나왔는데, way는 보통 잘 안 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더 비교급, 뭐뭐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뭐뭐하다. 여기는 별표 쳐놓고요. 영작으로 잘 나옵니다. 영작. 그래서 얘는 영작 연습을 많이 해봐야 돼. 영작 연습. 서술형에서 잘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는지 알려줄게. 어떻게 나오냐면 얘들아, 무슨 중딩 때 마냥 그냥 한글 띡 써놓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산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 숨쉬기가 힘들다. 뭐 이렇게 한글 띡 써놓고 위에 있는 한글을 영작하시오. 이렇게 안 내. 아, 그렇게 내는 학교가 있긴 있었다. 작년 2학년 1학기 기준으로 대화고는 냈었어. 대화고는. 근데 약간 변형하긴 했었다. 니네 학교. 아, 참, 혁준은 학교 어디야? 대신. 아, 대진이야? 잠깐만, 민우도 대진 아니었냐? 그럼 너네 서로 아는 사이였어? 아니 뭐 그럴 수 있지. 잠깐만, 아니 그러면은 나 갑자기 궁금한 게, 그럼 혁준은 학원에 아는 애 누구 있어? 대진에서? 여기요? 응. 누구죠? 그래요? 못 봤는데. 대진 애들 한 20명은 있을 텐데. 대진 고2만. 누가 있을까? 지금 저쪽 반에도 수업하고 있는데? 저기 누구 있냐? 근데 저기 다 여자애들밖에 없어. 이수미, 연우, 그 다음에 남연우랑 또 누구 있냐? 신지원 막 그런 애들? 다 몰라? 몰라도 돼. 아무튼 남자애들 누구 있냐? 대진고 애들. 태윤이, 차태윤. 친구 없는 거 아니 혹시? 농담이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이 더 비교급이 이제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방금 말했다시피 그냥 한글 주고 영작해라 이렇게는 잘 안 나오고요. 보통 우리가 서술형을 뭘 제일 많이 내냐면 주제나 요지나 요약문을 써라라고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 이거 제일 좋아하는 학교가 대진고야. 제일 좋아하는 학교가. 그러니까 글을 주고요. 이 글에 대해서 다음 위 글의 요약문이 되도록 빈칸을 완성하시오. 이렇게 내는 거야. 아니면 위 글의 주제가 되도록 다음 빈칸에 뭐 적절한 조건에 맞춰서 적절한 표현을 써라. 이게 이제 대진고 스타일이거든. 가자고 스타일이기도 해. 이거는 가자고에서도 작년에 나왔으니까 이게 평균적으로 5점이야. 5점 서술형 기준으로. 근데 대진고가 이 문제를요 적게 내면 2개 내요. 적게 내면. 근데 이게 유형이 어렵거든. 그럼 2개 틀린다고 쳐봐. 그럼 벌써 10점 날라간 거야. 이렇게 나와. 근데 그런 유형에서 보통 이 주제를 써라라고 할 때 그때 이런 구문을 이용해서 쓰는 경우가 나온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생영작으로 시험을 내는 게 아니라 이제 위 글의 주제를 써라 하는데 이 글의 주제 자체가 산을 높이 올라갈수록 사람들은 숨이 가쁘게 된다. 이게 주제라고 쳐봐. 그러면은 그거를 더 비교급을 이용해서 영작할 줄 알아야겠죠. 이렇게 시험 낸다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어법, 구문에 관련된 것과 주제에 관련된 걸 믹스해서 내는 거죠. 이게 고의 스타일이에요. 고의 스타일. 됐니? 자, 그래서 이거는 참고적으로 알아두면 되겠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볼게요. 372쪽 최상급. 최상급 표현은요, 그냥 여기에 나와 있는 1, 2, 3, 4 그냥 읽어보면서 니네가 풀어보는 게 제일 나아요. 어법 문제로는 잘 안 나옵니다. 알겠죠? 해석이 중요하고요. 자, 오른쪽에 원급, 비교급을 이용한 최상급 표현.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사실상 말장난의 진짜 끝판왕인 것 같아. 말장난의 끝판왕. 말장난 및 암기. 이런 거야. 말장난과 암기. 근데 고등부에서는 희한하게 시험을 안 내더라고. 그냥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거 의외로 내면은 애들 잘 못 맞출 것 같거든. 근데 이게 잘 안 내더라고. 자, 뭔지 한번 알려줄게요. 자, 아까 전에 내가 최상급 표현으로 이렇게 말해볼게. 만기가 우리 반에서 키가 제일 크다. 이렇게 얘기했어. 자, 그럼 여기에서 다른 녀석을 표현해서 한번 해볼게. 원급을 이용해볼게. 원급 비교. 원급 비교는 뭐뭐만큼 뭐뭐한 이렇게 해석하죠. 그렇죠? 그럼 그걸 이용해서 만기가 우리 반에서 키가 가장 크다. 이걸 표현해볼게요.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 반에서 만기만큼 큰 애는 없다. 뭐뭐만큼 뭐뭐한 건 없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이야? 제일 크다. 최상급 표현 됐죠? 자, 비교급을 이용해볼게. 뭐뭐보다 더 뭐뭐한. 우리 반에서 만기보다 더 큰 학생은 없다. 됐죠? 그럼 또 최상급 표현 됐죠? 자, 또 다른 버전으로 말해볼게. 만기는 우리 반에서 그 어떤 다른 학생보다도 더 크다. 그럼 얘도 비교급을 이용했는데 가장 크다의 최상급 의미를 말했네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장난하는 거야. 말장난하는 거.
전부 다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만기가 우리 반에서 제일 크다. 그냥 이거야. 이건데 근데 이거를 다른 버전으로 말을 바꾸면서 하는 게 지금 373쪽에 나와 있다라는 거죠. 되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그냥 참고적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비교 구문까지 이제 완성 마무리를 했는데요. 일단은 지금 시간은 49분인데 미안한데 내가 화요일은 조금 원래 늦게까지 하는 거 아시죠? 아, 혹시 좀 몸 안 좋은 사람 있냐? 여기 지금 환자들이 많아갖고 여기 3마리 우리 제일 튼튼한 채은이 만기 너네는 뭐 걱정 없고 동훈이 알았어 민우 아까 보니까 허리 계속 잡고 있던데 아직 계속 아프냐? 아니 편하게 얘기해 아니 왜냐면은 내가 쉬는 시간 조금 주고 내가 10시 한 30분까지 할 생각이거든 오늘. 근데 첨삭 수업 하려고 첨삭 니네 한 거 그래서 하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야. 할 수 있겠어? 아니 편하게 얘기해. 눈치 안 봐도 돼. 나 아픈 사람 막 붙잡고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 아픈데 어쩔 수 없지 뭐. 아니 일단 뭐 이따가 편하게 얘기해 그러면. 그 다음에 저기 괜찮아요? 오케이 알았어. 자 그러면은 좀만 쉬었다 하자.